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알려주는 강력한 지침서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을 떠안고 살지만 이 책은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의 핵심 포인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여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현재 순간의 중요성.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톨레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흔히 놓치고 지나치는 바로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이는 우리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놓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끌려 현재의 경험을 놓치고 삽니다. 톨레는 이를 에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에고가 바로 우리를 과거와 미래에 갇히게 하고 현재의 순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과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모두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경험을 의식적으로 느끼지 않고 늘 다른 생각들에 정신이 팔려 있죠. 톨레는 바로 이 무의식적인 삶에서 벗어나 현재를 경험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놓치는 이유는 자주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또는 실수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을 되새기고 그로 인해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순간에 집중한다면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톨레는 과거와의 연결을 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미래의 불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많이 걱정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일이 걱정되고 1년 후의 목표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우리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톨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찾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현재를 사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자각이 바로 현재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톨레는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에 휘둘리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평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그 순간에 집중하면 현재의 감각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항상 의식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현재의 순간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톨레는 이 책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보다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장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법.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히 외적인 환경에서의 평온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생각의 파도에 휘말리기 때문에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룹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흐름에 의존하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톨레는 바로 이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톨레는 생각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단순히 그저 생각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나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의식적으로 인식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생각이 지나가는 것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억제하거나 제어하려는 노력 없이도 오히려 생각을 관찰하면서 그 생각과의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톨레는 이를 내면의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관찰하는 존재가 되어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이때 현재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톨레는 이러한 지금에 집중하는 법을 통해 우리가 더욱 명료하고 평화롭게 느껴지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톨레는 호흡을 통한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그 행위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관찰하는 데 집중하게 되며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톨레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사고의 흐름을 멈추는 것을 강조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우리가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신적인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톨레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톨레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열쇠입니다. 톨레는 우리가 내면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서는 조용한 공간을 갖고 그 공간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의 시간은 우리에게 마음의 정화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결국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과정은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톨레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과 자각을 통해 얻어지는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경험하며 자신의 내면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여정이며 이 여정의 시작은 바로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3장 에고와 자아의 이해.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에고입니다. 이 장에서는 에고의 본질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톨레는 에고를 우리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설명하며 에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에고란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형성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각, 경험,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합쳐져서 형성된 이 나는 자아를 형성하지만 실제로 이 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톨레는 말합니다. 에고는 우리가 가진 사회적 역할, 직업, 외모, 명예, 성취 등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정의됩니다. 에고는 자주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로 자신을 규정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외부의 평가와 인정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 에고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경쟁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 하거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톨레는 바로 이 점에서 에고가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방해한다고 경고합니다.
에고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두려움에 의존하여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며 현재에 존재하는 진정한 나를 놓치게 만듭니다. 에고가 지배하는 삶은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언제나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조건이나 결과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거두면 잠시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에고는 다시 더 큰 목표와 더 높은 성취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불만족을 계속해서 증폭시킵니다. 에고는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욕구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톨레는 우리가 에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바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이 나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일 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에고는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그 생각에 휘둘릴 때만 존재감을 가지지만 우리가 이를 관찰하고 거리두기 시작하면 에고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에고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깁니다. 이로 인해 타인과의 비교나 자신의 특수성을 강조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톨레는 우리가 에고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타인의 평가나 비교를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에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에고를 통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에고는 자신의 요구를 계속해서 채우려는 욕구를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성취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며 에고의 욕구를 누그러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톨레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며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충분함을 인식하면 더 이상 외적인 성공이나 인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고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자아를 잘못 인식하고 있을 때 에고는 그 힘을 발휘합니다. 톨레는 우리가 자아의 본질을 이해하고 에고가 아닌 참된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자아는 우리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그 나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에고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에고의 본질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에고는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지만 그것을 관찰하고 타인의 평가나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장 현재의 순간과 존재의 진정성.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현재에 몰입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톨레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극복하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함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에 대한 압박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톨레는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현재를 놓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반복하며 현재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는 미래의 불안에 의해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회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이라는 것을 톨레는 강조합니다. 톨레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과거와 미래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우리가 현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은 명상이나 정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현재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 순간을 진정으로 살며 삶의 진정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5장 내면의 평화와 자아의 해방.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톨레는 내면의 평화와 자아의 해방을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아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톨레는 자아의 얽매임이 바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불안의 근원이라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아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아는 정체성과 자아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우리는 이를 보호하고 강화하려고 합니다. 자아는 외부의 인정과 성취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자아는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외부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 합니다. 톨레는 이런 자아의 얽매임이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톨레는 자아를 넘어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때 자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톨레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자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경험할 때 자아는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는 자아를 넘어선 존재로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아는 더 이상 자신의 요구에 집착하지 않게 되며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사랑의 에너지는 자아를 넘어선 존재로서의 평화를 경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아의 방어적인 태도나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톨레는 우리가 자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순간을 충실히 경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아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이며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결국 이 장에서는 자아를 넘어서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자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아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며 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그 순간을 경험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톨레는 강조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에 진정으로 집중하고 자신을 관찰하는 훈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